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요거는 한정사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한정사 뒤에요. 형용사들이 올 때요. 이중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중 형용사 명사 수식이라 그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정사 뒤에 부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온다. 그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부사 부분은 떼놓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샘플처럼 The abundant and natural resource라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더라는 게 바로 한정사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부사, 자리는 있지만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그냥 형용사로 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한정사 뒤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오는데요.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기에 and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토익에서는 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형용사를 두 개를 나란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죠? 토익에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한 어떤 공식과 같은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정사 뒤에 형용사가 두 가지가 올 때요. and로 연결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and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뭐냐면 이 형용사 A, 그죠? 두 개 A, B 형용사라고 봤을 때 앞에 형용사 A와 뒤에 형용사 B가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리소스를 꾸며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abundant라는 말은 풍부한이란 말이죠. 그죠? 이 abundant가 resource를 꾸며줘요. 그리고 naturally resource를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원인데요. resource는 자원이잖아. 이게 자원인데 풍부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한 천연적이기도 한 자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내용이고요. 이것처럼 형용사 abundant와 natural이 and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이 안 되고 두 개가 나란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토익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문제만 뽑아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영어에서는요 두 가지가 다 가능은 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abundant natural resource란 말이 가능한 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뭐냐면 자원인데요. natural resource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천연자원이 돼요. 자원하고 여러분들 천연자원, 자연자원, 천연자원하고 다른 말 아시죠? resource에는요, human resource란 말도 있어요. human resource. 인적 자원이죠. 그거 대비해가지고, physical resource. physical resource. 그럼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자원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거에 반해서 natural resource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천연 자원이라고.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abundant라는 말은 resource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natural resource를 수식하는 말이죠. 천연자원이 일단 먼저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그 천연자원이 어때요? 풍부하게 있는 거지. 풍부한 자연과 천연적인 자원이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거. abundant natural resource.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반면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풍부하기도 하고 천연적이기도 한 resource라고 한 거라. 저희 의미가 다르죠.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느 게 더 맞다라기보다는 어느 게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자원이 뭔지 모를 자원이 있는데 걔는 천연적이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하대. 이거하고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한 천연자원하고 한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나요?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서 부강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99% 많이 쓰이겠지. 이거는 1% 마이너스 1% 거의 안 쓰여요. 그러니까 and를 꼭 써야 된다. 형용사 사이에는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됐죠?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이중으로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세요. The tall and handsome guy 그랬어요. 키 큰 거고 잘생긴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the tall handsome guy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and가 들어가 있고 요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키가 큰 녀석인데 또 잘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야. 말 되죠? 괜찮아. 이건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handsome guy인데 미남이야. 이거 미남인데 키가 큰 미남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거의 50대 50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둘 다 괜찮은 표현이에요. The tall, handsome guy. 그죠? Tall and handsome guy. 이거 뭐 두 가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더 예문도 살펴볼게요. 또 치워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difficult라는 형용사하고 important 형용사하고 한번 봅시다. The difficult but important question. 이때는 and가 아니라요, but을 한번 써봤어요. 자, 고민해 보세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the difficult and important question. The difficult, important question. 됐죠?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금 difficult, 그러나 어려워,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저 문제를 풀 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토익 문제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정답률이 낮아. 어려워요. 그런데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문제를 표현할 때는 이 표현으로 하겠죠. 야, 어렵지만 그거도 해야 돼. 중요하니까. 이런 표현일 때는 the difficult but important question이라고 해서 형용사 두 개 사이에 이렇게 but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 difficult and important question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and라는 말은, but은요, but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지. 어려운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대말은 아니지만 느낌상 뭐예요? 어려우면 좀 안 해도 되고, 어려우면 좀 나중에 하고, 이런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빨리 해야 되고, 그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이 두 가지는 조금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and로 연결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한 50% 정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 사용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됐죠? 뉘앙스라든지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그거를 느껴보시라고. 그걸 느껴야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요, 그 문장을 느껴야 돼요. 이 말, 그 단어들, 뭐 이 문장이 나오게 됐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나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애들이 sad,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슬프다. 그럼 I am sad. 나는 슬프다. I am sad.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sad라고 누가 얘기하는 걸 봤으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 느낌을 가져야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오셨을 때 I am sad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 difficult, important question. 이건 좀 별로 안 쓸 것 같아. 좀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뭐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합치면 81이니까 늘릴까요? 요거 29로 깎고 요거 70으로 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70, 29, 1% 이럴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렵대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좀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중요한 문제, 쉬운 중요한 문제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느낌을 여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보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here are so many important questions. Okay? 그리고 some are difficult questions. difficult, important questions. And the others are easy, important question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뭐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느낌. 이제 야 중요한 문제들 여기 다 뽑아왔어. 요만큼은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문제고 요만큼은 좀 쉬운 중요한 문제야. 이런 개념일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 이제 뭐 말은 되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어느 걸 골라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토익 같은 데는요, 이게 제일 이제 이런 걸 써야만 하는 상황을 주고선 어느 게 답이냐, 이걸 골라야죠. 그 상황, 그죠? 그런 상황이 토익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러나 얘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하나 볼게요. The usefu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이거 보세요. useful은 쓸모가 많은 거예요. 유용한 거죠. 그 다음에 artificial이란 말은요. art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art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 예술이기 전에 예전에는 예술이 없었어요. 그죠? caveman, 그 동굴에 사는 혈거인이라는 사람들이 네안데르탈, 그건 네안데르탈 같은 사람들이 벽에다 동굴 막 벽화 그렸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술이겠어요? 이거는 원래 무슨 기술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기술. 그래서 martial art, 그러면 그게 무술이잖아. 예술이지만 뭐 기술이죠. 그죠? 기술에서 예술로 된 건데 예술이란 건 뭐냐면은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rtificial이라는 말은요. art가 들어간 거예요. 기술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인위적인이라는 아주 네거티브한 나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인공적인 거 좋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쓸모가 많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지능이라 그랬는데 인텔리전스 그죠? 이때는 인공적인 거하고 쓸모 많은 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반대되는 거지 and로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1% 좀 미만일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쓰진 않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하나의 명사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복합 명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복합 명사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요. 그게 굉장히 useful해. 이건 가능하지,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99% 쓰일 것이다. 그러면 얘를 답으로 골라야 된다. 다르죠, 그죠? 어떨 때는 and가 있어야 더 답일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답일 것 같고 자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 형용사 두 개 왔다 그래갖고 어느 하나가 답이고 and를 꼭 써야 되냐 but을 꼭 써야 되냐 아니면 안 쓰느냐 이거는 어느 한쪽이 답이라고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오는 경우는 이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는 네 번째 형용사는 단복수가 없다라는 희한한 제목의 이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꼭 관심 갖게 보셔야 되는 강의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넘어오세요.